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제 검찰이 이런 처리를 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예. 뭐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느닷없이 종점 변경을 왜 예. 그렇게 한 것인지 예. 아직도 납득할 만한 예. 이유가 없고, 갑자기 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백지화 선언해가지고 예.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조차도 놀라서 무슨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랬던 당시 상황이 좀 예. 기억이 나는 건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최혜병 특검법조차도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벽을 넘지 못해서 예.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의원님께서 일찍이 법안을 좀 종합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네. 김건희 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명품백 사건,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말씀하신 양평 고속도로 사건, 네. 그다음에 공흥지구, 공흥지구, 지구 특혜 양평 의혹 사건, 공흥지구, 양평 공흥지구 예. 특혜 의혹 사건 등 일곱 가지 7대 의혹을 넣어서 아크로비스타 삼성의 그거는 코바나 콘텐츠에 코바나 포함됩니다. 콘텐츠. 예.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에 포함시켰고요. 예. 이런 것을 7대 의혹을 넣고 이런 행위를 한 데는 공무원들의 방조나 묵인이 있었을 것이다. 네. 제가 감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이걸 포함해서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이제 삼부토건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 예. 의혹, 예. 그다음에 그 권익위 네. 영장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조사 관련 외압 의혹. 예.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그 마약. 예. 관세청에 관련된 예.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야, 이거 제가 보니까 와, 예. 이제 딱 보이던데요. 이것까지 네, 포함해서 청문회. 당에다가 예. 당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이 네. 특검법 발의를 했고요. 예. 제가 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당론으로 발의할 때 제가 발언을 했어요. 네. 이거 양평 고속도로도 넣고 그다음에 사저 의혹, 네. 아니 관저 리모델링 관련 수주 예. 의혹 예. 다 넣자. 예. 그렇다 했더니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감론을 박이 있었지만 예. 입법 전략적으로, 네. 입법 기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자 갔고요. 이 김건희 특검법이 재정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고유법이기도 하고 예. 이 재정법을 만들 때는 청문회를 해야 돼요. 다시 국회에서 네네. 청문회가 한번 열릴 것 같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 관련해서 그렇죠. 예. 그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입법 청문회가 한 번 더 있어야 열릴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법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건 언제 하게 됩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법 제3차 발의가 됐거든요. 예. 그거 하고 예. 그다음에 이 김건희 종합특검법도 예. 뭐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리라고 봅니다. 네.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특검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도 묵과할 수 없고 사실은 국민들께서 지금 다들 좀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 예. 길거리로 촛불 들고 뛰쳐나와서 하진 않고 있지만 국회 청원을 140만 명 이상이 하는 것처럼 다들 힘들다,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최근에 뭐 친일 논란까지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회 차원에서 특검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하셨기 때문에 삼부토건에 대해서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도 참 이상한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저도 연구를 해봤고 했는데 이상한 점이 참 많습니다. 하필이면 그 젤렌스키 부인께서 왔을 때 그 주가가 오르고 그분에 비해 다시 원희룡 장관이 그 폴란드를 가고 삼부토건 관계자도 갔죠. 가고 그 후에 또 MOH 직접 또 그 방문을 하고 대통령이 7월에 느닷없이 폴란드에서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거나 그에 이어진 정부 인사들의 행보를 보면 의심스러운 게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은 좀 수사로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백혜룡 경정 사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서정욱 변호사 부인은 그 본인한테 물어보더래요. 뭐 김건희 여사 오빠가 마약하나? 그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저작거리에서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마약 조직원들은 잡아야 옳지
다국적 마약 조직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줄 수가 있냐. 그리고 12번, 한 달 사이에 12번이나 마약 사범들이 하늘길을 뚫고 국내에 상륙을 한 건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 마약 사건 수사한다, 마약 수사한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안전에 필요한 경찰을 배치하지 않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만큼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약 사건 척결, 마약 척결한다고 주장을 했던 마약과의 전쟁 선포.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올 때마다 그냥 그럼 마약 수사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마약 조폭에 관해서는 절대로 수사하지 말란 말을 하질 않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아무리 수사해도 국민들이 비판 안 받는 수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약 조폭 수사입니다. 마약 조폭 수사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해야 되는 수사. 꼭 해야 되는 수사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전화가 오고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저도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청문회도 지금 행안위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법사위 차원에서도 법사위 차원에서 저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하면 특검법이 발의가 됐으니까 그것도 또 이제 아마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가운데서 주요한 최혜병 사건에서 중요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은 VIP 경로설로 촉발이 되고 VIP가 등장하고 또 전화번호가 막 나오고 또 대통령이 그 개인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전화한 정황이 공수처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이래서 뭔가 좀 오밀조밀하게 이게 의혹이 좀 집약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 백혜룡 경정과 관련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게 뭘 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거 뭐 백혜령 경정 혼자 돈키호테처럼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달 청문회 자리에서 경찰 관계자들은 다 그렇게 사실이 아니다. 마치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 멋쟁이 해병 나오는 단톡방에 나오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뭘 파보면 그런 관련 고리가 나올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최혜병 사건도 처음에는 맞습니다. 안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가 나오고 국민들 관심이 쏟아지면서 제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진실이 점점 밝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진실은 더 한급씩 밝혀진다. 명징해지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청문회를 그냥 매일 해버릴까요? 매일 저희는 힘들지만 우리 준비하는 의원들은 힘들지만 국민들이 원한다면 알 권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종호 씨라는 사람 이분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분을 좀 불러다가 그렇죠. 아니 우리 그 청문회 때 사진이 공개되긴 했습니다. 그 안경 쓴 사진, 선글라스. 이런 이제 청문회를 계속하면 이분들도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이 명징해집니다. 정확히 더 나아지고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또 공수처가 너무 인력이 부족하고 또 수사 능력, 수사 개파, 그 능력이랄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청문회라도 제대로 해서 이런 진상을 하나하나 한꺼풀씩 벗겨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